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의 강남이자 김정은의 야심찬 신도시 려명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전력난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죠. 전력난 영상에서 려명거리가 살짝 나오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북한의 82층 아파트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아파트들, 여기가 려명거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짓들이죠. 전력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데 마천루 같은 신도시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왜 려명거리 신도시를 조성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북한이 건설한 신도시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 주요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은 직접 려명거리 준공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려명거리 건설이 2016년에 시작되었으니 시작한 지 1년 만에 완성된 신도시였죠. 아니 근데 1년 만에 북한이 저런 건물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요? 뒤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당연히 난림공사였습니다. 뭐 어쨌든 려명거리는 완성되었고 김정은은 아주 만족했죠. 려명거리 건설은 흡사 적들과의 전투였고 몇백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안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특히 2016년은 제4차 핵실험을 시도한 해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결의된 해였죠. 제대로 물자를 수입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초고층 건물들이 지배한 려명거리 사진과 야경을 보면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말의 의미는 너희 없어도 우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려명거리는 전기나 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데다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 체제 선전용인데 물론 체제 선전용도 있지만 려명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초고층 신도시 건설 사업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2011년으로 가야 하죠.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지만 초기 김정은의 권력은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나이도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죠.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처럼 1인 독재는 불가능하고 장성택, 김경희 등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안정적으로, 아니 철저하고 공포스럽게 권력을 계승했죠. 2013년에는 권력에 방해가 되는 공무부 장성택을 잔인하게 처형했으며 2017년에는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습니다. 김정은은 불안했습니다. 권력도 위협도 말이죠. 그래서 더욱 강하게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2017년 김정은의 카리스마 통치의 정점을 찍는 제6차 핵실험을 통해 1945년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핵폭탄 리트보이 팬맨을 능가하는 핵을 완성합니다. 젊은 나이에 불안정한 권력을 위해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사실 김정은에게는 내세울 만한 업적, 과시할 만한 성과가 딱히 없었습니다. 특히 김정일 시기였던 2008년 화폐개혁의 실패를 해결하지 못해 경제가 심각했죠. 숙청과 암살로 피해 권력을 잡았으니 김정은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불안하고 안 좋은 경제 때문에 피폐해진 민심도 달래야 했고요. 려명거리는 김정은 성과 쌓기의 일환이자 민심 달래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작은 미래 과학자 거리였죠.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탈북자가 늘어나던 시기이기도 해서 각별하게 신경 쓴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 의사, 군인 등 북한의 상류층이라 여겨지던 사람들도 탈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래 과학자 거리는 2013년부터 건설이 시작해 20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원자 모양의 과학기술 전당과 함께 북한의 아파트로는 이례적으로 53층 규모의 은하 레지던스 타워도 건설되었죠. 김정은이 직접 몇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챙겼고 연이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혹합니다.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벌써부터 외장 타일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창문의 크기나 창틀도 제각각으로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층수에는 철골이 휘어있고 20층 이상의 고층 세대는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죠. 엘리베이터도 장식입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미래 과학자 거리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한 신도시 건설 사업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려명거리 신도시죠. 김일성 종합대학 금수산 태양궁전이 위치한 평양 대성구역에 위치한 신도시입니다. 대성구역은 영생탁과 김정일, 김일성 부자의 무덤인 금수산 태양궁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평양 시내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곳이죠. 려명이란 어둠이 거치고 태양이 뜨면서 새벽이 밝아온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태양이란 김일성을 뜻합니다. 즉 려명거리는 김일성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명칭인 것이죠. 김정은은 려명거리에 남한의 마천루 아파트들을 뛰어넘는 층수와 규모로 화려한 신도시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기존의 려명거리에 살던 사람들은 평양 외곽의 공공주택으로 쫓겨났고 원래 있던 저층 아파트들은 모조리 철거되었죠. 한국의 여의도처럼 평양의 야경과 스카이라인을 상징하는 장소를 건설하겠다는 김정은의 야심이 담긴 계획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해 김정일이 건설부대 200기 전투까지 주문하면서 2017년 초반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었죠. 200일 전투란 200일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해 모든 공사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군인과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공식 선언이었죠. 당연히 문제점은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하나도 보장되지 않는 정책일 뿐더러 속도만 강조한 탓에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죠. 4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년에는 공사 중 거푸집이 무너져 한 번에 30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명거리는 완성되었습니다. 8차선 도로가 중앙에 깔리고 북한에 위치한 가장 높은 건물 10곳 중 절반 이상이 여명거리에 위치하게 되었죠. 언뜻 보았을 때 열악한 북한치고는 그럴듯하게 완성되기는 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도 체제의 선전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했으니까요. 밤에도 화려한 조명을 켜두고 있고 거리 곳곳에 만들어진 분수에는 밤낮으로 물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단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광객이 없으면 가로등에는 불이 안 들어오고 모든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보이는 곳에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명거리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인 82층짜리 아파트와 70층짜리 아파트는 각각 80일, 74일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이런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집안 공사를 포함해 구조 점검 과정을 거쳐야 해서 2년은 넘게 걸리죠. 한국의 70층 정도 되는 마천루들도 보면 아무리 빨라도 2년에서 3년은 걸립니다. 말도 안 되는 날림 공사라는 말이죠. 건설에 사용한 중장비들은 현대, 두산 등 한국산 건설 장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압류한 우리의 중장비를 무단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중국에서 더 빨리 고층 건물을 완성하기도 하지만 이미 공장에서 제작해 공사 현장에서는 붙이기만 하는 모듈러식 공법이라 북한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대로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대부분 중국을 통한 밀수나 중국의 지원을 통해 지어야 하는데 마천루를 짓기에는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자재의 양을 줄여서 제대로 들어가야 할 철근도 기준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마저도 간부들이 자재들을 빼돌려 팔아넘겼죠. 실제로 탈북자들 여러 명이 증언하기도 했고요. 북한에서는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층 신도시를 건설했다고 과시하지만 실상은 엉망이다, 부실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명거리에 위치한 김일성 종합대학 고층 기숙사 건물은 골조만 완성되었을 뿐 내부 공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아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은 자비로 시내 호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명거리에서 인테리어가 된 집들은 소수의 고위층 집밖에 없기 때문에 여명거리에 입주한 사람들은 자비로 돈을 들여서 내부 인테리어와 장판 공사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눈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김정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미래 과학자 거리와 함께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코스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루라는 건 자본주의와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사실상 비즈니스의 무역의 교류의 상징입니다. 일자리가 들어서고 해외 바이어들이 오고 가니 호텔이 생기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니 음식점도 들어서죠. 하지만 여명거리는 그냥 주거단지입니다. 마천루라고 부르는 것이지 높은 건물은 아파트밖에 없죠. 노동자들의 나라라며 선전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피로 건설된 여명거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